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탄력 근로제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달 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해온 경영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의 주 52시간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최근에야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시간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2명, 공익위원 4명, 정보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양측은 최근 위원장으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는 등 공익위원 4명 인선에 막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선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표출된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의 경우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내년 1월까지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광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수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타결되는 분위기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중대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입장문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의 수정안을 제안하는 과정도 진통이었습니다.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노총의 반발이 컸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설득 끝에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고 한국노총은 제협상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35만 대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수정하는 걸로 일단 노사민정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못 받으면 비중 못 하는 거죠. 네. 그 약속을 시에서 노사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패스로는 4년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이 협상의 실질적인 것은 근 민선 7기 이후에 구체화됐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 그걸 감안할 때 지연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광주에 만들어 주 44시간 근로에 3,500만 원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조업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제조업 관련 대책을 내년 1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력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더딘 산업구조 전환 등 구조적 요인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셋째 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 전략과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업계와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10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 기간인 8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석유 제품과 기계류 등의 호조 덕에 10월 수출이 57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작성한 데 힘입어 상품 수지 흑자가 11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행 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중국인, 일본인 중심으로 입국자가 늘면서 1년 11개월 만에 적자 규모가 가장 작았습니다. 제주도에 문을 열게 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의 기본인 공공성이 자본의 이윤축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점을 우려하는 입장과 외국인 상대 제한적 병원이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회사처럼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말합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사실상 이익을 추구하지만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투자 유치나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공의료 중심의 유럽은 물론 선진국 대부분은 이런 병원을 허용합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네덜란드만 금지합니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첫 선을 보일 이 병원이 건강보험과 공공성을 뼈대로 하는 우리 의료체계를 흔들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 여부입니다. 의료계는 재산권보다 생명권을 우선해 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외국인만 진료하고 돈 외국으로 가져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반면 이런 우려는 과장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사실상 제주도에 성형외과 하나가 생기는 것일 뿐이고 영리병원이 금지된 지금도 의사들이 영리 목적 의료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개인 의사들이 무제한으로 영리하는 건 놔두고 근데 혁신하는 건 맞겠다고 하는 생각은요. 누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만약 공익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 강화하자 이거예요. 영리병원 논란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되면서 무려 16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8곳 어디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추가 설립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한국 GM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GM 본사의 고위 임원이 극비리의 방안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 건데요. 한국 GM의 연구개발부문 분사를 허용해야 한국 공장에 생산 물량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법인 분리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미국 GM 본사의 베리 앵글 해외 사업부문 사장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대 주지인 산하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나 법인 분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산하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GM 측은 법인 분리를 전제로 연구 개발 업무를 한국 GM에 준다는 계획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의 연구 개발 부문 분사가 이루어지면 GM 본사의 주요 연구 개발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분사를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인 분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 노조 측은 연구 개발 기능과 생산 기능이 나눠지고 결과적으로 GM 철수가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시적으로 생산 물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보다 명확한 계획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GM 법인 분리 계획은 최근 법원의 분리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를 계속 막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7%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지분 83% 주주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뿐더러 GM이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자사 구조조정을 압박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GM이 폐쇄를 추진하는 해외 공장 2곳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대신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법인 분리를 받아들이는 양측의 타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내내 위축됐다 10월 한 달 반짝 늘었던 국내 자동차 업체들 판매 실적이 지난달 또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정은 이런데 내수 촉진을 위한 개별 소비세 할인은 이달 끝날 예정이라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 만회를 위한 연중 최대 규모의 막판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5개 국산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외 판매량은 72만여 대, 작년 11월보다 5% 줄었습니다. 보호무역과 경기 둔화로 중국은 물론 신흥시장까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안방시장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 기아차와 한국GM의 판매 부진 탓에 전체 판매량은 개별 소비세 할인이 없던 작년보다도 못했습니다. 주요 업체들이 디젤 게이트와 차량 화재 여파로 힘든데도 수입차 판매가 0.5%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경기와 내수 부진 탓이라고만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러자 올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국산차 업계가 막판 판족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보기 힘들었던 수준의 대규모 할인이 주목입니다. 철수설과 노사 갈등 악재가 겹친 한국GM은 중대형 세단을 최대 600만 원 이상 깎아주는 등 할인폭이 가장 크고 쌍용차 역시 주력 차종을 400만 원 가까이 할인해줍니다. 새 대형 SUV를 선보인 현대차는 오는 10일까지 사전 계약하면 차를 내년에 받아도 연말까지 적용되는 개소세 할인폭만큼 차값에서 빼줍니다. 12월에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기 때문에 완성차들의 판촉이 강화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적기가 될 것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재고 처리와 부진한 실적 만회를 위해 필사적인 연말 판매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까지도 내수 시장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우리나라 딸기는 달콤하고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일본 컬링 대표팀이 딸기 맛을 칭찬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 입소문을 타고 증가세인 국산 딸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 즉 관부에 배관이 설치됐습니다. 온실 전체가 아니라 딸기가 온도를 민감하게 느끼는 관부에만 온수를 흘려보내 난방비를 30% 아끼는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딸기의 모양과 색상을 분석해 수출에 적합한 딸기만 골라내는 장치도 개발됐습니다. 사람이 선별할 때는 딸기 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다 만지는데 저 선별기는 자동화라 손자국이 덜 나고 농가의 소득이 좀 고소득, 단가, 가격 면에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내부에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딸기를 포장해서 외국으로 보낼 때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외국으로 보내게 되면은 딸기가 물러지지 않고 단단한 상태로 상품성이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 도입으로 딸기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산 딸기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산 딸기는 4,300만 부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3, 4년 내에는 1억 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뛰어난 맛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어려웠던 국산 딸기. 신선도 유지 등 다양한 신기술을 통해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하려는 메가톤급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최근 들어 이커머스 관련 투자 소식이 경제면을 연이어 장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물론 신규로 뛰어드는 경우까지 늘면서 투자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인 이 일렉트로닉 커머스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지난달 판매 광풍을 일으켰던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타오바오도 바로 이커머스 업계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늘어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업체는 쿠팡인데요. 이 쿠팡은 지난 20일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에 이렇게 조 단위의 투자 유치를 한 주인공은 일본 벤처 투자계의 큰손인 소프트뱅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도해서 조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투자 펀드 비전 펀드인데요.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5년에 쿠팡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쿠팡에 두 번째 베팅을 한 셈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업계에선 쿠팡의 만성 적자가 언젠가는 독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두 번째 투자를 했다니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쿠팡은 탄탄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로켓 배송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이커머스 업체죠. 이 전국 60여 곳의 물류 네트워크를 두고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왔지만 이에 들은 만성적인 고비용 등의 악재가 겹치며 현재까지 누적 영업 손실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뱅크가 쿠팡의 투자를 멈추지 않은 건 쿠팡의 빅데이터와 연동된 물류 서비스 기술이 향후 아마존과도 견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선 무엇보다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배송 능력이 중요할 거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커머스의 강자는 쿠팡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건가요? 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바로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들이 속속 이커머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1위 유통기업인 롯데그룹은 지난 8월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 이커머스의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롯데 계열 쇼핑몰들 역시 온라인으로 통합되며 아예 새로운 통합 쇼핑 플랫폼을 구축해서 일원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쓱닷컴을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능성을 점친 신세계그룹 역시 해외 투자 운영사 두 곳으로부터 1조 원대의 투자 유치를 받고 온라인 법인을 신설해 그룹 내 핵심 유통 채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이마트몰을 통한 식품 온라인 시장에 상당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서 이커머스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물론 자금력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대기업의 탄탄한 자본력이 다른 경쟁 업체들에겐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메프, 티몬, 또 11번가 등과 같은 이 전통적인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파격 할인으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자사 플랫폼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최근 이커머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이커머스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커머스 승자 경쟁에 뛰어들었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프라인 시장이 사양화되며 온라인 마켓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총 거래액은 91조 원이었는데요. 불과 4년 전인 지난 2014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은 45조 3천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올해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사상 처음 100조 원 규모를 돌파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하루라도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를 잡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유통, 인터넷 업체들이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새로운 유통 먹거리가 된 만큼 이 기업들이 생존 전략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투자를 선택한 거네요. 한동안 이커머스 시장 내 치열한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출혈 경쟁입니다. 현재 고객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끼리 가격은 물론 물류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커머스 시장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선 단순히 자금력을 무기로 한 출혈 경쟁보단 물류 결제 플랫폼의 혁신과 빅데이터를 통한 재고 관리의 선진화가 밑바탕이 돼야 이커머스계의 순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보아하니 앞으로 치열한 이커머스 전쟁은 막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치킨 게임만 반복하다간 유통시장의 몰락은 물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차별적인 마케팅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승무수가 되어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